10월 15일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단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외에도 중동 리스크라든지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최고가 랠리를 계속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의 동력으로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자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기업 전반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니까 실적의 기대감까지 다시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업들 어떤 실적을 공개하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 TSMC 1조 달러에 탈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자세한 부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골드만삭스, 존슨앤존슨 그리고 주요 기술주 가운데에서는 이번 주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 가운데 30개 기업들이 실적을 전했고요. 그 가운데 평균 컨센서스 상회폭이 5%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 지난 분기 이 시점에는 그 컨센서스 상회폭이 3%에 불과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실적 시즌 초반의 분위기가 더 좋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대 지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도 일제히 상승이었고요. 특히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3,000포인트 선을 뚫어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0.8%의 추가 강세, 5,859선에 역시나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4%의 급등세였죠. 오늘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시총은 3조 4천억 달러를 돌파하게 됐고요. 지금 주요 고객사들이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엔비디아가 AI 주도 기업, 강자 기업으로서의 주도권을 다시 휘어잡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지난 6월에 기록했던 최고가가 135달러 선이었는데 이제 그 수준을 뚫어내면서 138.07달러까지 가리키고 있는 상황. 연초 대비 상승률은 어느덧 180%까지 올라와 있고요. 불과 작년이죠. 2023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14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9배나 폭등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 탈환 역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타 반도체 주들 전반적으로 강했는데요. 이번 주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기대감에 함께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퀄컴의 주가가 4%대 상승,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주들도 일제히 강했는데요. 특히 마벨 테크놀로지가 5%의 급등,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온세미컨덕트, 그리고 램 리서치까지 4% 안팎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구글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카이로스 파워와 원자력 에너지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계약이고요. 이 카이로스 파워라는 기업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리고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지금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는 상황. 2030년부터 첫 번째 발전소가 가동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글은 합산 5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조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을 또 자극할 만한 사측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있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깨끗한 성장, 그리고 AI 기술 진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구글이 직접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자 각종 원자력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비스트라가 특히 5.6%의 급등,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2.1%의 강세, 그리고 SMR이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가 9%대의 급등세를
기대감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원자력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고점 부담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전략을 저희 시간 통해서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테마 내에서는 암젠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비만약이죠. 마리타이드에 대한 임상 이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트루이스트가 설령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주가 업사이드는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내려잡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1.14% 하락, 324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 섹터 내에서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죠. 캐터필러가 2% 급락하면서 다우지수의 오름폭을 제한하는 모습,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는 이슈가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펙이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을 3차례 연속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024년 수요가 기존 하루 평균 기존 20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는 190만 배럴로 그 수치를 내려잡았고요. 그러자 선물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2% 정도의 급락세, 이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만이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종목별로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2%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하락한 종목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보겠습니다. 오늘 버핏이 픽한 종목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시리우스 XM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라디오 그리고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버핏이 팟캐스트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시리우스 XM의 주식을 360만 주 추가 매입을 했고요. 이로써 총 지분은 32%로 확대가 됐습니다. 해당 공시가 올라오자 시리우스의 주가는 7.9% 급등을 하면서 26.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타 그룹인데요. 저평가된 주사 패키지 제조기업이다. 이러한 제프리스의 분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GLP-1, 이 비만약에 대한 붐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비만약을 담는 주사기를 만드는 기업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의 수혜주로 부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한 33%의 업사이드를 기대해봐도 좋겠다. 그러면서 간밤 주가가 3.5%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소파이 테크놀로지스가 현재 주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 대출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대출 자금을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11.4%의 급등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주들,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 5% 급등하면서 6만 6천 달러 선을 탈환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코인베이스가 특히나 11.3%, 메러선 페이턴트가 5.6%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특징주들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간밤 시원했던 미국 증시의 흐름과는 다르게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은 다소 강력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중국 재무부 측에서 특별 국채를 통해서 6조 위안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실망감이 더 가중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경제도 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오펙 측에서도 이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위축이 큰 영향을 준 듯해 보이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석유 수출 기구가 올해와 내년에 대한 원유 수요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전환했습니다.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는 하루 193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 달 전 203만 배럴 증가 기대치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오펙은 이날을 포함해 연속 3번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수요 둔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난 8월부터 계속해서 예측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3차례 하향 전환을 한 건데요. 지금 2024년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대한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65만 배럴에서 58만 배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그렇게 시원하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한 듯해 보입니다. 물론 정부의 부양책 자체는 지지하지만 아무래도 변동성이 강력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도전 그리고 변화 측면에서 이 수요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자극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듯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중심을 잡게 될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번 주 18일에 공개가 될 3분기 경제 성장률 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 수요 측면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18일 다가오는 중국 시장의 일정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경제 일정 가운데 간밤에는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측면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인데요. 우선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측면에서는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는 것은 맞지만 좀 완만한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bp 금리 인하에 무게를 더 둔 상황이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최고점에서 좀 후퇴했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 목표보다는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 역시나 조금 더 신중한 금리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 9월처럼 그렇게 과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경제 지금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이 둔화는 거의 보여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격한 금리 인하 비컷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금리 인하 기조에 더 다른 경제 지표 참고가 중요해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의 무게가 더 쏠린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패드워치에 따른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86%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준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경제 지표들을 소화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TSMC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 TSMC 수요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총 1조 달러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간밤에 시총 1조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의 추가 공장 생산을 확장하겠다라는 계획도 전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유럽의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전했습니다. 주로 대만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던 TSMC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새로운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TSMC는 유럽의 첫 공장인 독일 드레스덴에 이어서 다양한 시장 부문을 위해 유럽 내 추가적인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 전반에 AI 수요 호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TSMC도 생산량을 발맞춰 늘리면서 경쟁력을 더 키우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TSMC는 지난해 이 미국에 6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애리조나주에 공장 3개를 추가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한 바가 있고요. 독일의 이 첫 공장을 이미 건설 시작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측에서 5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 착수에 들어간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드레스덴 공장 측에서는 2027년에 본격적인 생산, 그렇다면 2년 후에 이 본격적으로 이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는데요. 이 추가적으로 드레스덴 이후에 제2차 유럽의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드레스덴이 보조금을 받은 것처럼 유럽연합 측의 승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첫 삽을 성공적으로 떴다
떨어졌다는 부분, 경쟁력을 얼마나 더 키워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TSMC의 이제 다가오는 실적 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매출단에서 어느 정도 실적은 공개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가이던스 체크가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TSMC 3나노 공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순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강력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빅테크 기업들에서 TSMC를 향한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플의 A19 프로 칩은 이미 3나노 공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애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안드로이드 제조사에서도 TSMC의 칩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AMD의 행사에서도 AMD의 CEO가 TSMC를 향한 또 강력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주문이 증가하게 될지 AI 수요 증가에 따라서 TSMC의 확장세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여러 가지 혁신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던 테슬라 데이 이후에 8%대 주가 폭락이 있었는데요. 간밤에는 해당 주가 폭락을 조금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잡음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 공개회사에서 등장한 옵티머스 로봇이 원격 조정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등장시켜 현장 참석자들과 상호작용을 만들어낸 바 있는데요. 이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옵티머스가 걷는 데에만 AI를 사용했고 원격 작업에 의존해 인간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아직 테슬라가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자율 로봇을 개발했다라는 바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로보택시 공개데이를 통해서 이 로봇이 음료도 서빙하고 춤도 추고 인간과 대화하는 듯한 기술을 공개했는데 막상 이러한 행동은 완전 자율 로봇이 행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 그 공개 직후에 로봇 바텐더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주장을 했는데 간밤에 블룸버그가 이러한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사실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싸늘한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AI가 아닌 사람이 조종했다라고 한다면 옵티머스 지금 과연 어느 정도가 진짜 기술이냐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가득 끌어올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기대했던 자율주행 기술의 부재 그리고 AI 기술 옵티머스에 대한 기술 부재까지 실망감은 좀 가져오면서 앞으로 주가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좀 혼란을 가져온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간밤에는 낙폭에 대한 반등세가 있기는 했지만 앞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주가 해석이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간밤 2%대 낙폭을 보였고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중에는 6% 이상 상승하기도 하면서 66,000달러 터치를 했는데요. 이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에 미국 증시는 강력한 랠리를 이어가자 비트코인 강력한 상승세 이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값은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미국 달러의 강세도 확인이 되었고 아무래도 이 금값에도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영향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2,66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